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비트 영어 버전으로 된 총 정리하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 저번에 바이비트 기초편에 보시면은 다 되어 있긴 한데 바이비트가 국내 정책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한글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다 변경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 기능 같은 것들 영어로 돼 있으면 생소하니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비트 접속을 하시면은 홈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바이 크립토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는 신용카드로 코인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능은 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현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비트가 취급하고 있는 코인의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현이 된 화면이고, 스팟이라고 있는데 이건 현물입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현물을 20종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해서도 코인은 사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테더를 이용을 해서 현물을 구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생이라는 그 뜻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마진 거래하면서 사용을 했던 이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 USDT 무기한 계약, 테더 거래죠. 그 다음에 인버스 선물 거래,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파이 센터가 있는데, 바이비트에서도 채굴에 대한 부분을 지분처럼 사셔가지고 채굴 투자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거는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서포트는 바이비트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고, 다 영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어에 눌러보면은 바이비트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고, 바이비트 이벤트식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얼마마치 했으면은 보너스를 얼마를 더 주고,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해주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레퍼럴 코드를 생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여기서 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기트 이벤트 눌러보시면은 각종 바이비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이라고 있는데, 내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 내가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현물 자산, 그 다음에 파생에 대한 자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전환을 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입출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여기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오더 앤 트레이드 부분은 내가 주문한 게 어떤 게 있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파생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인버스 퍼페추얼이 있고, 두 번째는 테더, 그 다음에 인버스 선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버스 퍼페추얼은 이제 한마디로 코인으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건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5개의 코인밖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이 인버스 상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트레이딩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 자산도 동일하게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의 그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인버스 거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의 증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더 거래가 있는데, 여기 USDT라는 게 뭐냐면은 테더 코인이라는 겁니다. 테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가지게끔 하는 코인이다. 그래서 USDT라고 있는데, 요거는 1161 USDT가 있는데 1161달러랑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더 코인을 가지고 종목에 해당되는 코인들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29개 코인을 바이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코인들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버스 선물인데, 만기가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BTC USD 1230일인데,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만기가 되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버스 무기한 거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습니다. 원래 파생이라는 거는 계약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이 상품이 종료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무기한이잖아요, 퍼페추얼이. 그래서 만기가 없이 포지션을 무한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만기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신에 펀딩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0100%가 지금 펀딩 레이트로 돼 있는데 하루에 3번 펀딩 피를 내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로 돼 있는 사람들은 펀딩 피를 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은 그만큼 펀딩 피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펀딩 피라는 개념이 왜 있냐면은 현물이 있고 선물이나 인버스 퍼페추얼 상품과 같은 파생 거래에서는 현물과 이 파생 상품 간에 괴리가 생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괴리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펀딩 피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 간에 수수료를 내고 받아줌으로써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펀딩 피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포지션을 계속 그냥 유지를 했는데 100일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동일한데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0.95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펀딩 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내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다. 반면에 이 선물 계약 거래 같은 경우는 그 펀딩 피가 없죠. 대신에 만기라는 것을 87일 동안의 거래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무기한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버스 무기한 계약이랑 테더 거래 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인버스 무기한 계약 거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양방향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테더 거래에서는 오픈, 클로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문을, 나의 포지션을 진입하겠다, 클로즈는 청산하겠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동시에 양방향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략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 거래 같은 경우는 오픈과 클로즈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 포지션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서 시장가로 지금 1890달러를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는데, 제가 동일한 그 수량으로 매도 포지션 진입을 하면은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서는 포지션을 양방향으로 가질 수가 없고 한 방향으로만, 매수 방향, 매도 방향으로만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보통은 테더 거래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큰 어떤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인버스 계약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면 비트코인의 상승분에 추가해서 트레이딩하면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을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테더로 거래를 하다가 인버스 무기한 계약 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해당되는 코인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USDT니까 익스체인지를 누르셔가지고 테더를 누른 다음에 교환하고 싶은 코인을 선택을 하고, 내가 지금 테더를 가지고 있는 수량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비트코인의 수량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익스체인지를 누르게 되면 에셋에서 보게 되면은 파생 계좌 안에 테더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무기한 계약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정가랑 시장가 주문하는 방법인데,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정가, 시장가, 그 다음에 조건부 주문인데, 지정가는 리밋이라고 있습니다. 리밋. 지정가는 말 그대로 내가 지정하는 가격에 주문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51,691달러인데 나는 5만 달러에다 주문을 넣고 싶다. 그럼 5만 달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초록색으로 지정가 주문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서 주문의 가격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문의 가격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시장가 주문이라는 거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서 내가 사겠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가 주문을 넣는 란이 없고 오로지 수량만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불리한 가격에 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는 거니까. 반대로 매도 주문도 가장 싼 가격에 내가 더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밖에 없다. 연관돼서 메이커와 테이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합니다. 지정가에다가 주문을 넣어놓게 되면은 하나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정가 주문을 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그 시장가 주문을 하는 사람을 유동성을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테이커라고 합니다. 이 메이커와 테이커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메이커, 즉 지정가 주문을 했던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정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의 0.25%를 되돌려줍니다. 전체 그 주문 금액에. 근데 만약에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0.75%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반면에 지정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오더 앤 트레이드 들어가셔가지고 파생 계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인버스 테더. 그래서 내가 테더를 비트코인을 거래했으면 여기 비트코인 선택을 하시고요. 오더 타입이 여기 지금 마켓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가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으로 했고, 진입 가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수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여기 트레이드 히스토리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트레이딩 피 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0.075%를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 펀딩 피를 냈다. 근데 그 펀딩 피에 실질적으로 낸 게 지금 여기 수량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가 주문을 했던 거를 보면은 리밋으로 돼 있고 마이너스 0.000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펀딩 피를 되돌려 받았다는 뜻입니다. 플러스는 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0.75%를 누군가 시장가 주문으로 주문을 했을 때 0.75%를 내고 0.25%는 지정가 주문을 받은 사람한테 수수료를 되돌려주고, 나머지 0.5%를 바이비트가 수익이 남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럴을 적용받으신 분들은 시장가 주문을 했을 때만 수수료가 나가는 거니까 0.075에서 20% 할인을 해줍니다. 레퍼럴을 적용하신 분들은 여기에 0.00075가 아니라 00069로 뜬다. 그러면은 그거는 레퍼럴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와 격리,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크로스라는 게 있고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교차라고 부르는 기능이었죠. 크로스라는 게.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가 격리라는 뜻인데, 교차와 격리의 차이는, 교차는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여기 뜹니다. 내가 테더로 들고 있는 총 자산이 755달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755달러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는 트레이딩 하겠다. 그래서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격이 막 떨어진다. 근데 내 계좌가 깡통이 될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같은 경우는 내가 주문을 할 때 산정된 증거금만큼만 내가 잃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격리부터 보면은, 격리를 이제 시장가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100배로 해서 포지션을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테더의 양이 748 테더를 가지고 있는데 100배까지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48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74,900달러까지 주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최대 74,800까지 주문이 되는데 10%에 해당되는 것만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교차로 0.08 하나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가 뜹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치가 0.08 하나에 대한 실제 테더 가치가 4,191달러에 해당되는 주문 가치이고 51,744달러라는 가격에 매수 포지션이 진입이 된 거죠. 제가 근데 지금 보면은 들고 있는 돈이 743달러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돈보다 8배나 많이 주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4,000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 741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741달러가 다 잃는 가격이 46,031달러에 해당되는 가격까지, 여기 있겠죠? 이 근처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너의 포지션은 강제로 청산당할 것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포지션 마진은 이 주문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또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도 이 증거금은 남는 거죠. 53달러.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달러, 9달러가 손실이 나고 있고, 여기 나오는 수익률은 자, 이 53달러 증거금 대비 53달러에서 마이너스 8달러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의 증거금 대비해서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측에 있는 이 총 자산에서 모든 증거금을 활용을 해서 깡통이 될 때까지 매매를 하겠다 이거고, 자, 격리를 눌러보면은 100배까지 누르고 10% 시장가 매수를 눌러보면은 아까 격리랑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포지션 마진이라는 데를 보면 42.17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정되어 있는 증거금만큼 내가 잃고 트레이딩을 그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에서는 730달러를 다 잃을 때까지 포지션이 유지가 됐지만 격리는 증거금을 격리하는 거죠. 손실금을. 그래서 이 42.17달러를 잃으면은 포지션 청산할 거고 난 그것만 잃겠다. 그래서 자, 주문 가치가 거의 4,000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강제 청산가인데 51,396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51,594달러인데 200달러만 내려오면은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42달러만 잃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누른 다음에 아, 내가 좀 더 손절을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증거금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73달러 가지고 있는데 42달러를 증거금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650달러 정도를 증거금으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강제 청산가가 45,000달러까지 내려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이 473달러까지 잃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 반대 포지션으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강제 청산 가격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격리라는 개념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 왜냐면은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 또 그 손실금을 확정 짓고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격리를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시켜 주니까. 대신에 내가 뭐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주문을 내 트레이딩 전략이 여러 번 포지션에 들어가는 좀 복잡한 매매다라고 하시면은 손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고 손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다라고 하시면은 교차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주문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지정가 아까 알려드렸고 시장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주문인데, 이 조건부 주문은 뭐냐면은 특정한 가격대가 되면 주문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돌파 매매를 하는데 이 가격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넘어가면은 더 상승해 버리면은 나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싶다 라고 트레이딩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정가에서 매수 포지션을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주문을 넣을 수가 없죠. 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장가 주문이 체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니까. 근데 이 조건부 주문을 활용을 하면 이 가격대가 도달하는 순간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조건부 주문을 선택을 하시고 51,977 이 가격에 마켓이 있고 리밋이 있습니다. 마켓은 이 가격대가 되면 난 시장가로 바로 체결을 하겠다 이거고, 자, 리밋은 이 가격대가 오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지정가 주문을 하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시장가로 그냥 바로 진입한다 라고 하시면은 마켓에 누르시면 되고, 지정가 하시겠다면은 리밋에 두면 되고. 그래서 마켓에다 두고 저는 10%의 물량을 오픈롱에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약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롱 위드 TP 그다음에 S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목표가랑 손절가를 주문하면서부터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52,000달러에다가 익절을 걸고 5만 달러에 손절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익이 얼마인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픈 롱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손익절에 대한 주문은 안 나오는데
이 가격대가 돼서 주문이 체결이 되면 그때 손절과 익절 주문이 여기 선택이 된다. 그래서 그 조건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컨디셔널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 조건부 주문이 미체결 항목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목표가랑 손절가도 여기서 다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온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포스트 온리는 뭐냐면은 지정가 주문만 하겠다 이거죠. 이런 기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정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918이라는 가격에 포스트 온리를 선택을 하고 오픈롱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는 5918달러라는 이 가격대에서 지정가 주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 주문 체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주문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주문 걸어놓은 데 가격대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상승해 버리면은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급하게 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스트 온리 기능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주문이 취소가 됩니다. 시장가 주문이 돼버리면은 주문 자체를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이 포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지정가 주문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 주문이 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지정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되돌려받기 때문에 보통 이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해놓고 하는 게 좋다. 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되돌려주진 않는데 수수료가 좀 시장가보다 깎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하실 때는 포스트 온리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리듀스 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 보게 되면은 포스트 온리 밑에 리듀스 온리 주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량이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보다 적었을 때만 주문을 한다는 거죠. 이 기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포지션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롱 포지션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개수가 0.0627 수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리듀스 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량을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52,000달러에다가 주문을 할 건데 100% 물량을 해당되는 돈이 29,209달러가 되는 거죠. 0.0627 비트코인의 개수가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3만 달러어치의 주문을 숏 포지션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수량만큼만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최대치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듀스 온리를 선택하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주문을 할 때 이 리듀스 온리를 선택하지 않고 5,000달러라는 거를 더 크게 오버해서 포지션의 숫자를 입력을 하고 숏을 눌러버리면은 포지션을 청산하고자 했다는 거죠. 의도는. 근데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버리면은 현재 들고 있는 매수 포지션은 청산이 되고 나머지 물량이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고 있는데 이제 보고 있지 않은 그냥 예약 주문을 하고 뭐 잠을 자러 갔는지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가격이 여기 와서 익절이 된 게 아니라 가격이 더 크게 오르면은 오히려 손실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주문 수량에 대한 실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000달러를 리듀스 온리로 숏 포지션을 누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수량만큼 3,235달러만큼만 주문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무기한 계약에서 청산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리듀스 온리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청산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이 리듀스 온리를 또 쓰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매수 포지션 지금 이 가격대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내가 여기다 손절을 이제 걸어 둔 거죠, 미리. 그러면은 손절이 되고 포지션이 무포가 됐어요. 근데 나는 지정가로 또 청산을 하고 싶어서 목표가에다가 이렇게 청산 주문을 넣었다고 했을 때 매도 포지션이겠죠? 청산이니까. 자, 근데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지 않은데 이런 식의 무빙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격 내려가면서 포지션이 청산당한 상태에서 여기에 오게 되면은 매도 포지션이 주문이 의도치 않게 걸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 가격대에다가 리듀스 온리를 선택을 하고 52,337달러에다가 이렇게
숏을 주문을 넣어버리면은 가격이 하락해서 포지션 청산이 되고 무포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 리듀스 온리 기능을 활용한다는 거는 적은 수량만 주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고, 내가 수량이 없기 때문에 주문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 주문을 손절과 익절을 걸어 놓고서 했을 때는 이 리듀스 온리 기능을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자, 다음은 이 클로즈 온 트리거. 클로즈 온 트리거는 뭐냐면은 이 조건부 주문에 있는 리듀스 온리 주문을 클로즈 온 트리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조건부 주문을 하는데 리듀스 온리 기능을 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클로즈 온 트리거를 체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동일한 효과다, 리듀스 온이랑. 자, 그리고 이제 자동 손익절을 걸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TP랑 SL을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는 시기에 이렇게 자동 손익절을 미리 걸어두는 거고, 내가 포지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 손익절을 걸고자 한다면은, 자, 여기 TP랑 SL 여기를 누르시면은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너는 얼마를 벌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정하게 되면은 너는 얼마를 잃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수치도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항목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추적 손절매 기능인데,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52,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00달러만큼 여기서부터 트레일링 스탑의 조건이 해당이 되고 그 이상으로 계속 상승을 하면은 따라가되, 올라갔다가 500달러만큼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 익청을 해라, 이 뜻인데, 여기 보면은 트레일링 스탑 항목에 여기 버튼을 누르고 목표하고자 하는 가격, 그러니까 조건이 발동되는 가격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000달러가 돼서 500달러만큼 가격이 반락하게 되면은 포지션을 익절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자, 52,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트레일링 스탑이 발동이 되는 거고, 여기서 500달러가 내려오게 되면은 포지션이 익절이 되는 거죠. 근데 급등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다고 포지션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 최고의 가격에서 500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포지션을 청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금과 출금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태도로 100만 원 정도를 계좌에다가 넣어놨는데, 먼저 이 출금을 설명을 드리면은 에셋에 자기 자산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에 들어오셔가지고 파생 계정에 보면은 이제 자산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보통 테더를 거래를 하니까 이 테더를 전환해 볼까요? 리플이 제일 빠르니까 코인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테더를. 그래서 리플을 선택을 하고, 자, 10,000원에 해당되는 테더를 리플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에 보면은 이제 전환돼서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출금을 해야 되는데 출금 기능이 없죠. 그래서 현물 계정으로 옮겨야 된다, 코인을. 트랜스퍼를 누르신 다음에 파생 계정에 있는 이 현재 리플을 현물 계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전체를 확인 누르고 지금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물 계정에서 보면은 리플이 28개가 있는데 이거를 인출을 하겠다, 위드를 누르시고 이 어드레스가 있는데, 저는 미리 업비트의 주소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ADD 누르신 다음에 여기 또 ADD 누르시고 해당되는 코인 선택하신 다음에 업비트에 보게 되면은 리플에 해당되는 혹은 뭐 다른 코인이 되는 지갑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태그는 리플 같은 경우는 태그 번호라고 해서 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코인이 전송되면서 사라지거나 어디 누락되질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번호를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리플 지갑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설명을. 자,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항목이 뜨게 되고요. 자, 출금을 하실 때 이거 선택하시고 수량 선택하시고 이제 서밋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get 코드를 누르면은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 바이비트에서 코드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출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났고, 업비트 계정을 보면은 출금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다. 출금 같은 경우는 09시, 17시, 그다음에 새벽 1시 하루 3번이 정해져 있는데 즉시 출금 같은 경우는 리플 600개까지는 실시간대로 해줍니다. 근데 보통 10에서 한 40분 늦게 걸리시는 분은 거의 300분 이상 걸리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방금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비트에 보면은 아까 전에 보냈던 코인이 입금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업비트에서 출금을 할 때는 이제 출금으로 와서 리플을 선택한 다음에 출금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금하기를 누르고 다 넘길 거니까 확인 누르고 주소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QR코드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QR코드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출금은 현물에서 무조건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입금 자체는 파생 계좌로 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있죠. 리플을 입금을 누르시고 XRP를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고 지금 여기 있는 주소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업비트에서 QR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 QR코드를 찍고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는데 태그 번호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번호로 이제 입력을 하고 출금 유의사항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출금 신청 자 그 다음에 페이 인증 카톡이 오고 확인하기를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인증까지 하면은 자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비트 사용 방법부터 해가지고 영어 버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